이번에는 112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매매차익 맞고, 그리고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가능합니다. 4번이 답이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과 단기 투자자산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단기 매매증권의 범위가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기 투자자산은 여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이라든가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원래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적을게요.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가지고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 문항이 맞으려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변경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이 답이 됩니다. 2번 회계상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거 내가 1년분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결산분계를 안 해요. 결산분계, 내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차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보험료라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니까 이익은 과소, 부채는 나오지 않죠. 문제는 뭐를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산 과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이 답이 되죠.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수선 유지를 위한 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죠.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여기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 이미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내가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 손실이 예상되면은 손실을 미리 인식합니다. 용역 제공의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이거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원가나 비용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원가 비용은 인식.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보수주의에 대한 예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보수주의가 회계 처리 가능한 방법이 회계 처리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있죠.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가급적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회계 원칙은 지켜주면서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건데,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임의로 단축한다. 자, 이거 회계에서 이거 유형자산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게 합리적인 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의로 단축하는 거 인정되지 않으니까 2번이 답이 돼요. 자, 원가 행태.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원가가 일정하고, 변동원가는 총변동원가,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변동원가는 증가합니다. 임차료 대표적인 고정원가고,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해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실제 발생액이 1,800만 원이네요. 예정 배부액을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예정 배부액.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그럼 얼마를 예정 배부하겠어요? 2,000만 원을 예정 배부하겠죠. 자, 보니까 내가 2,000만 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가 1,8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많이 예상했죠. 200만 원 많이 예상했으니까 200만 원 과대 배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흐름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잠깐만, 문제가 완성 수량을 내가 계산해야 되네요. 자, 기초 제공품이 500개예요. 내가 착수를 했을 때 5,000개를 착수합니다. 전부 다 완성하면 얼마가 돼요? 5,500개가 돼야 되죠. 근데 기말이 300개고 공손이 700개라는 건 완성품 수량은 4,500개라는 거겠네요. 그래야지 기말 공손 완성에서 또 마찬가지로 5,500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완성품의 10%, 4,500개의 10%가 정상공손이면 정상공손은 450개, 2번이 맞습니다. 자, 1번 완성 수량은 4,500개고요. 비정상은 몇 개겠어요? 공손이 700개인데, 공손이 700개인데 정상이 그러면 450개면 비정상은 250개겠죠. 9번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완성품 환산량, 공정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이거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화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 계산하는 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10번. 가공원가의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평균법이네요. 그러면 단기 완성 수량에서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을 더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기초가 1,000개고요. 착수가 3,000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완성하면 4,000개죠. 그런데 기말이 2,000개라고 하면 완성은 몇 개 완성했다는 거예요? 2,000개 완성했다는 거죠. 자, 단기 완성 수량은 2,000개, 기말 제공품은 2,000개의 40% 800개 합치면
완성품 환산량은 2,800개. 1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8번하고 10번 공통점, 완성 수량을 안 알려줘가지고 제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완성 수량을 계산했어야 되네요. 자, 11번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거 부가가치세에서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간이과세자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제세액 매입이 있죠. 자, 이거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적으면 여기 5천 원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데, 자, 이거 재화의 공급 대가의 0%가 아니라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 11번에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 그러니까 사용 시기가 아니라 매입한 시기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매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거래를 할 때 그럼 뭐가 돼요? 자, 거래할 때, 자, 이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운임 등, 자, 이거 부대 비용은 제외합니다. 3번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어디 농가에 가서 채소를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운반비가 발생하겠죠. 이거 운반비는 이거 거래 상대방 농어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수업자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계산합니다. 13번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틀린 거. 자,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20만 원까지 식사되는 비과세 맞고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안 보고 강연료인데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업도 하고 학원 행정 업무도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고용돼가지고 학원에서 고용돼서 학원에서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이러면 근로소득입니다. 자, 학자금. 종업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이렇게 받는 거는 그럼 이제 이 소득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돼요. 자, 14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없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종합과세되는 거 근로소득밖에 없죠. 보통예금 이자 2천만 원 안 되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직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6시에 퇴근을 한 다음에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달하는 거는 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죠.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거 5월 달에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자,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를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보다 많다는 거죠. 참고로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가 70% 350만 원이어서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 15번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112회 실기, 자, 기출문제들, 실기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